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멤버십 새로 가입해주신 분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할게요. 크쿠님, 센트럴파크님, 로디님, 발렌타인님, 미누임님 새로 가입 주셨는데 더 많이 계신데 좀 나눠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불장 앞으로 준비들 잘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커뮤니티 글 가서 보시면은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려놨거든요. 보너스 내용들이랑 정리해 놨으니까 도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분석할 코인은 이제 베이비 도지라는 코인이고요. 우리 스터디 멤버분이랑 또 구독자분들께서 분석 요청을 주셨습니다. 공부하시고 또 수익 내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코인 설명 간략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체인은 이제 BNB 체인을 쓰고 있고 도지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랑 수수료 측면에서 도지보다 저렴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밈 커뮤니티라고 적어놨는데 밈코인이 다 그렇죠. 여기는 동물에 대한 이제 복지 내용들도 포함되고요. 뭐 자선단체 같은 거 만들어서 기부하는 내용도 있고 홈페이지 가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생태계도 어느 정도 좀 커진 것 같아요.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보시면은 뭐 이런 AI 이미지 생성기도 있고 스왑 이건 아마도 디파이 그 덱스 거래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인테그레이션 다른 데들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휴들도 많이 맺고 있고 이게 말씀드린 체러티 자선단체 만들어서 기부하는 내용이고요. 커뮤니티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좀 확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뚜렷한 뭐 코인의 뚜렷한 수익 구조나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아직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로는 밈 테마 그리고 뭐 AI 테마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건 AI 테마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이 코인 안에 AI를 활용한 어떤 뭐 기능이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밈이니까 당연히 뭐 NFT도 이렇게 요거로 만들어진 NFT를 가지고 또 덱스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디파이도 이제 디파이의 이 친구가 디파이의 핵심 코인은 아니고 디파이 기능을 갖춘 덱스를 체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메인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스왑이나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캡은 242로 가격 상승 제한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밈코인들이 그러하듯 뭐 커뮤니티 확장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 코인의 운명이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밈코인들이 다 그렇죠.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은 100% 완료가 돼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미유통량이 좀 너무 많습니다. 64%라서 다른 민코인들에 비해서도 미유통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얘네 재단의 판단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좀 풀자 이런 것 같은데, 핵심적인 거는 이게 얼마나 풀리냐인데,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풀리는 속도를 재단에서 빠르게 풀진 않고 좀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유통이 64%나 된다는 거는 만에 하나 얘네가 이제 뭐 수틀리면이라고 보면요. 가격 올렸는데 수틀리면 그냥 여기서 물량 던져버릴 수도 있어. 이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 그래서 홀더분들은 락업 해제 일정도 체크해야겠지만 이 재단의 운영 형태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락업 해제 일정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단의 결정에 따라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덤핑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오기 전에도 나올 거라는 이런 의견 때문에 그런 투표 때문에 시세가 또 하락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밈코인은 토코노믹스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기능적인 이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토크노믹스에 좀 기대는 의존하는 측면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하도록 할게요.
우상향 여부는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데이터가 좀 부족했어요. 만들어진 지 22년 7월, 8월부터, 21년 8월부터 나오는데, 이때 막 상장이 돼서 만들어진 거라서 데이터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은 OKX 거래소 거를 보고 있어요. OKX 거래소가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많이 유지된 상태로 있어서 차트의 신뢰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서 OKX로 보고 있습니다.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하락률이 좀 적어요. 이건 당연하죠.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좀 적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차트에도 표현이 된 겁니다. 만약에 얘가 찍어내기까지 했으면 마이너스 99%도 갔을 거예요. 근데 수요가 올라서 받쳐줬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적어서 받쳐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매집 평단가 아주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좀 괜찮은 매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세선 채널, 매물대 피보나치, 매집 형태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 차트로 볼게요. 로그 차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은 내리고 저점을 올리고 있으면서 거래량도 완벽히 감소 추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예요. 여기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감소 추세라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삼각수렴 형태로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수렴이 저점을 갱신 안 하고 여기서 끝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러면 요 정도는 볼 수 있겠죠. 요거 다시 좀 일반 차트로 바꿔놓고 보면 요런 형태의 삼각수렴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이 입구 크기만큼 가는 게 원래 정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 올타임 하이 근처까지 오겠죠. 그렇게 TP를 잡고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요걸 뚫고 내려가는 순간, 그러니까 저점을 어디로 잡냐 관건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요걸 뚫고 내려가면 이제 삼각수렴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ABC가 되는 거기 때문에 A하고 여기 삼각수렴이 나왔다가 C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량을 던지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원래 알트코인들을 지금 파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런 방식의 트레이딩이 있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랑 피보나치 확인해 볼 건데, 지금 여기 매집 구간 안에서의 매물대는 여기 아래 구간에 0점, 이제 0이 너무 많아서 제가 0 8개라고 적어뒀습니다. 0.08개 1, 2달러죠. 1, 2달러의 매물이 좀 많이 있어요. 요 근처에 매물이 엄청 많이 있는 게 보이시죠? 다른 데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잠재적으로 이 구간도 조금 살짝 튀어나온 게 있긴 있어요. 이거 로그로 보시면 좀 명확하게 보여요. 로그로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요 아래 구간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나왔죠.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좀 걱정은 덜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는 이따 매매 계획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피보나치는 전체 피보나치 찍어봐도, 그러니까 전체 이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를 봐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고점에서부터 내린 다음에 다시 다 되돌리고 그 다음 내리고 또 거의 다시 다 되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 안에서에 있던 매물들을 얘가 소화를 한 건 아닌가, 그리고 여기 있던 매물들도 얘가 소화를 한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의 매물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메이저 수급 분석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매집 평단가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앞 구간에서의 의미가 좀 덜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각수렴 돌파 매매는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삼각수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수급 분석 보면은 매집 평단가는 말씀드린 대로 0.8개에다가 1, 2달러, 0.0000, 0000, 1, 2달러로 지금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매집량은 시총 대비 매집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밈코인 치고, 그러니까 시총이 이거 좀 낮거든요. 시총이 좀 낮은 코인 치고도 시총 대비 매집량이 좀 많이 낮다. 이래서 저는 별로 매집 데이터는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집 기간도, 기간적으로는 긴 거는 좋은데 절대적 양이 좀 낮았죠. 그리고 매집 이 형태를 육안으로만 봐도 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한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트 데이터의 신뢰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데이터를 보면은 전에 이제 터졌던 물량들 한번 볼까요? 전에 터졌던 물량들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매집을 꽤 한다고 하는데 저만큼이 안 터졌죠? 안 터졌습니다. 절반도 안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은 기른 건 오케이 좋았으나 절대적인 매집량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집 데이터가 좋진 않다. 근데 거기 정점을 찍은 게 이제 메이저 지분율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메이저 지분율이 86%거든요. 얘 미유통이 64%입니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86%여도 시총이 낮은 코인 치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미유통이 64나 껴있는데 86%다. 이거는 오히려 나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유통까지 고려해서 따졌을 때는 오히려 나쁜 편이다. 이렇게 저는 봤고, 그리고 고래 지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면 아마도 여기 차트 형태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삼각 수렴하면서 매집 시기 동안에 가졌던 이 무빙 속에서 여기서 메이저가 지분을 좀 털어낸 게 아닌가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해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메이저는 지분을 좀 털고 개미들한테 좀 많이 던진 게 아닌가. 이렇다면 이 지금 예측이 맞다면 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에는 좀 부정적인 효과를 주겠죠. 그래서 매집 전체를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토크노믹스만 봤을 때는 밈코인이니까 당연히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렸고요. 우상향 여부는 잘 모르겠고 매집 평단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집량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다.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을 봤을 때는 이제 미유통을 고려하고 놓고도 별로다. 고려했을 땐 별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듯 이 밈코인들이 다 그러해요. 보통 밈코인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제 커뮤니티가 일단 확장이 되고요. 커뮤니티가 커지면 이제 생태계가 커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이제 덱스도 있고 또 뭐 있었죠? 덱스도 있고 여기 AI 생성형 툴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뭐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생태계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태계가 커지면서 그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 코인의 쓸모가 생기는 거예요. 코인을 소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소각을 좀 많이 하는 플로키 같은 코인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수요가 가격의 상승을 좀 촉발하고 소각을 많이 할수록 수수료로 많이 쓰일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밈코인의 가격의 변동의 시작은 커뮤니티의 활성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커뮤니티를 이제 많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신 분들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좀 안정적이고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있다. 다른 밈코인들보다 라는 판단이 들면 투자하기 좀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다른 뭐 도지나 플로키나 시바나 다른 이런 시총 높은 코인뿐 아니라 시총이 좀 이 구간대인 낮은 코인들에 비해서도 커뮤니티 활성도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얘는 다른 코인에다가 기회를 넘겨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밈코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밈코인의 일반적인 형태를 이 친구도 따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불장의 초입의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코인 다 지금은 아무리 안 좋은 코인이어도 매도는 25년도 안 하고 25년도에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매 계획 세워보면요. 일단 첫째로 매수 계획은 제가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좀 안 살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이걸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코인에 대한 좀 믿음이 있고 매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가죠. 이게 현재가입니다. 현재가의 정찰병 정도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매집 평단가가 지금 현재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0.08개 1, 2달러 근처일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런데 1, 2, 4, 3달러네요. 근데 여기서 정찰병 정도는 나쁘지 않다. 30% 미만 정도만 사는 거를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언제 살 거냐? 물론 현금 보유도 조금 해놓을 거지만 나머지는 요 아래 구간 떨어졌을 때 추매를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볼 겁니다. 고려란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고점에서부터의 하락 파동을 좀 그려보면은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첫 파동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삼각수렴이 나왔어요. 삼각수렴이 나오고 요 끝자락에서 1대1 구간으로 봐야겠죠. 1대1 구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A, B, C 형태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도 뭐 삼각수렴 아닌 삼각수렴이 이제 나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일반 차트로 볼게. 로그로 봐야겠다. A, B, C 형태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A, A, B, C, C 이런 형태로 내려왔을 때 1대1 구간이 지금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겹쳐지는 구간이 여기 아래 매물대가 있는 이거 좀 지울게요. 아래 매물대가 있는 이 구간이랑 겹쳐져서 만에 하나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올라가면은 베스트고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여기서 한 차례 두 차례 더 내려갈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리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몰빵하는 게 아니라 매수 계획도 몰빵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하락에도 어느 정도 해두자는 취지고 여기서도 가격이 떨어졌다고 이제 바로 사는 판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좀 거래가 붙는 걸 기다렸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거래가 좀 붙으면. 왜냐면 얘가 이대로 이렇게 그냥 나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바로 여기서 덥석 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밑에서 좀 헤매다가도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나 이 구간 정도에 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얘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뭐 이 정도까지 아니어도 이렇게는 나와 있을 거고 거래량도 여기서 이 정도는 터져줬을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좀 되면 이 구간 어딘가에서는 좀 살만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지금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린 거예요. 볼륨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추매를 들어갈 가격은 0.09개 88달러이다. 0.9개입니다. 그렇게 매수 계획은 세워봤고 매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이제 기존에 내려오면서 만든 매물대들의 영향이 크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다 말아 올려서 다 잡아먹었어요. 또 내려갔다 또 말아 올려서 또 잡아먹었고. 물론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해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게 다 매집이었다. 매집봉이고 매집봉이고 결국에 이거 다 사서 들어 올린다. 이게 1번. 두 번째, 그게 아니라 그냥 메이저가 가격 인위적으로 여기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메이저 지분율 털어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2번이에요. 2번이면은 조금 올리다가 적당히 하고 다시 내리겠죠. 여기 물량은 다 털어내고 설거지 나오고 내리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건 2번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는 그게 아니라 이 전체 매집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찐 상승 시작이다인 거예요. 요거는 올타임하이 갱신하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매집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고려한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일단은 이거 선택사항이긴 한데 좀 올랐을 때 적절히 좀 털어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어차피 넣을 게 아니라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차라리 나는 여기서 여기 2배 먹는 이거 2배밖에 안 되거든요. 2배도 안 됩니다. 2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먹느니 나 같으면 그냥 차라리 안 먹고 올라가서 여기서 털겠어. 이래도 상관없어요. 이래도 상관없고 만약에 평단가가 더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적당히 덜어내고 아 그래 이 정도면 원금을 찾았어. 나머지는 가져가 볼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인드로 하실 분들은 여기서 좀 털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털어낸다고 해서 얘를 털어내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죠. 얘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줬을 때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빨리 시세를 줬을 때는 다른 애들보다 먼저 시세를 줬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기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좀 권장드려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0.008개 195달러. 예, 여기는 매물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매물 한번 보면은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이 근처에 보이시죠? 지금 요 구간에서의 매물만 본 거거든요. 요 구간에서 매물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운데 구간.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내려가는 파동의 0.5 구간이에요. 이렇게 찍어 보면은 0.5 구간에 겹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메이저가 시세를 뭐 일으켜 줄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한번 눌리고 가거나 눌렸다 다시 올라가든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물량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TP는 올타임 하이입니다. 올타임 하이는 항상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대1 구간도 사실 올타임 하이 근처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서 좀 안전하게 털어내는 게 좀 나쁘지 않고 혹시나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우리 아까 같이 예측했던 이제 이번 시나리오 있죠. 이미 메이저 지분율을 올리면서 털어낸 거고 마지막 피날레 한 다음에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피날레 한 다음에 세력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설거지 끝내고 나가는 차트. 이거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좀 부정적인 시나리오고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봐서 요거 다 매집이었다. 이거 매집이고 매집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투더문 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 있는데 두 개 다 관통하는 매도 계획은 시기적 매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기가 닿기 전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켓 사이클 고려했을 때 다른 코인들이랑 같이 고려를 일단 할 거예요. 그래서 25년 5월로 일단은 기준을 세워놨고 요건 조금 뒤로 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이제 구독자분들은 다 받아보시겠지만 이 잡코인이나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환매 끝쪽에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좀 높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다른 밈들 갈 때 얘도 같이 가는 척하다 내리고 같이 가는 척하다 내렸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는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시기적 매도로 우리 보완을 할 수 있고요. 털고 털더라도 그게 아니라 아까 설거지 시나리오 나와서 많이 못 가고 여기 어딘가에 설거지 끝내고 그냥 바로 내려버린다 해도 시기적으로 여기 닿지 않았어도 시기적으로 좀 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도로 좀 보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기적 매도도 기간을 25년 5월로 정해놨고 시총이 낮은 코인이에요. 시총이 낮다 보니까 혹시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좀 소액으로 하시길 원칙을 꼭 지키세요. 시총이 낮은 코인은 소액 투자 고가 매도입니다. 조금만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이게 시총이 낮은 코인들의 기본 원칙이고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고가 매도만 이제 내가 고집을 부리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오르는 구간에 TP에 적정히 익절을 하는 것도 여기 구간도 사실 제가 여기는 매물이 없어서 안 적어놨지만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고점 구간에 같이 한번 털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가격 보시면은 여기는 0.008개 37달러 정도 됩니다. 여기도 적어 놓진 않았는데 이 가격적인 매물대가 충분히 돼요. 이 구간도. 그래서 또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또 아담과 이브 패턴이 되기 때문에 뚫고 오르는 순간 1대1 구간까지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매매를 노려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걸 실패하고 내려갈 걸 대비해서 컨펌존에 닿지 않고 뚫지 못하고 내려갈 걸 대비해서 요 근처에서 빨리 한 번 더 익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염두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도 시기는 불장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홀더분들한테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이나 매수를 이제 추후에 계획 중이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잠재 홀더시죠. 잠재 홀더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매집 데이터랑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얘는 이제 단기 사이클에서 쭉 하고 설거지 나오는 패턴도 확률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냥 시세를 올리다가 일반적인 매도 패턴을 따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유는 다른 알트 맞춰서 그러니까 얘 혼자서 대장처럼 쭉쭉 올라가는 거는 좀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 매집 데이터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 가는 만큼 같이 갈 것 같아요. 애들이 쏘면 같이 쏘고 쉴 때는 같이 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고점을 어느 정도 갱신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 와서 제가 여러분 지금은 매수 기간은 이제 끝났고 시세를 다들 주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이 마켓 사이클에서 한 50%에서 60%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매 영상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와 겹쳐가지고 시세를 어느 정도 준 다음에 고점을 올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빵빵빵 거래가 터질 거예요. 올라갈 때 보면은 여기서도 고점 올리면서 빵빵빵 거래가 터지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고 나서 횡보를 하던지 마지막에 고갱을 하면서 고점 갱신을 하면서 거래가 점점 줄어드는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 심리가 둔화된 게 맞거든요. 투심이 없어진 거다. 그 말은 뭐라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탈을 빨리, 그러니까 우리도 손을 빨리 먼저 파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조금 인지를 하시고, 고점 갱신하고 올라갈 때, 거래가 처음에는 올라오면서 봤다가, 어느 순간에 횡보를 잠깐 하면서 거래가 안 터지고 내린다던가,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때는 좀 던지고 나가도 괜찮다. 오히려 빨리 던지고 나가는 게 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막 갑자기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고, 내일 모레 그런 일이 이만큼 올랐다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하실 건 없습니다. 큰 프레임에서 봤을 때 시기적으로 제가 이 정도면 우리가 전체 사이클에 어느 정도는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 시기랑 같이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까지 말씀을 드렸고 깜짝 숙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적어둘게요. 현물 및 선물 매매 수수료 0% 쓰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 링크로 가입하셔가지고 MEXC 이용하시면은 현물이 지금 0%예요. 아예 지정가 시정가 둘 다. 선물도 지정가는 0%고 시장가가 0.01. 그래서 업계 최저입니다. 이상한데 수수료 낭비하시는 분들, 뭐 대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싼 데 쓰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혹시 시간이 좀 부족하시거나 여러 가지 뭐 이유로 혼자서 불장을 준비하는 게 좀 버거우실 수 있거든요. 뭐 직업이 있으셔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멤버십 기능 있으니까요. 코인스터디 멤버십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불장 준비를 혼자 하기 버거우시다면 같이 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어디까지나 저는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공부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공부까지 하시고 이런 제 매매 계획이나 이런 분석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훌륭한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이대로 매매하시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엊그제 사이에 좀 비트가 엄청 깨져가지고 알트들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비트가 회복을 또 엄청나게 가파르게 했어요. 많이 떨어진 만큼 또 회복을 좀 많이 했고 더 떨어질 확률도 물론 있겠지만 알트들도 더 떨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한 뭐 7대3 정도의 확률로 보자면 아직 더 내려갈 확률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알트 시즌이 온다는 제 의견에는 관점에는 변동이 없고요. 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돌아가냐 바로 가냐의 차이지 어쨌든 갈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심이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코인스터디 채널에서 스터디 영상들 한번 쭉 돌려보시면은 멘탈도 관리하시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합리적인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